아, 목소리 들리나요? 네, 한가람고 1학년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갈무리에서 한가람고 1학년 내신 담당을 하고 있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가 총평을 이제 문자로만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또 감회가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는 다 하지 못했었던 2학기 기말 총평에 관련된 정보 지금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항수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요것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항상 한가람고는 객관식과 주관식 이렇게 항상 꼭 나왔었는데 이번 2020년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서답형이 없이 오로지 선택형으로만 2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지가 좀 다소 까다로운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한가람고의 경우에는 한가람고 국어 문제 자체가 워낙에 어렵습니다. 굉장히 깐깐하고 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난도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가람고 1학년 전체 시험을 두고 비교를 하는 부분이라는 점 먼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학기 중간 때 진행을 했었던 그런 시험보단 좀 덜 어려웠었던 거. 하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아마 체감 난이도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때문이겠죠. 자, 여기 시험 보시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거의 한가람고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대한 변화가 많이 없는 편인데 이번 연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험 범위가 축소된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문법 요소 그리고 완장 그리고 시조 관동별곡 총 4개. 사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외부 지문으로 들어갔던 저희가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문법 요소와 관동별곡 그리고 시조 그리고 문장 성분까지. 그래서 완장을 제외한 그런 시험 범위가 이번에 2학기 기말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또 차이점이 있냐면 관동별곡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나란히 들어가 있긴 하지만 내용상의 차이도 조금 있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에는 관동별곡이 서사, 본사 1, 본사 2, 결사 전체가 모두가 출제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2020년도에는 관동별곡에서 서사를 제외하고 본사 1 그리고 본사 2의 일부 그리고 결사까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점이 작년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시조, 그리고 관동별곡, 그리고 문법. 일단 시조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은 영역이고요. 지금부터 지금 현재 시험에서부터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모두 다 이 시조 영역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참고로 시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1학기 중간 그리고 2학기 기말 이렇게 2번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밑에 나오는 표현 방식의 특징과 더불어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 학기 기말 때 나왔던 문제 중에 3번이 이런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가에서 아예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가와 아는 혹은 나와 다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입니다. 시어의 의미를 찾는 문제는 이제는 아마 한가람고 1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익숙한 문제 유형일 수 있겠네요. 보통은 본문의 밑줄을 그어 놓고서 시어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요. 보통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밑줄을 그어 놓고서 시어 의미가 같은 거. 그래서 1, 2, 3, 4, 5번 선택지가 모두 다 시로 되어 있는 경우고요. 혹은 두 번째는 보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외부 지문을 가져다 놓고 시의 의미가 서로 비슷한 것 혹은 서로 대조되는 것들을 찾는 그런 문제들이 꼭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삶의 태도. 삶의 태도의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번이 모두 다 시랑 관련된 부분. 그래서 모두 다 선택지가 시로 주어지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번 2학기 기말에는 가장 기본적인 평시조뿐만 아니라 사설시조 그리고 연시조까지 모두 다 출제가 되어서 각각 연시조는 연시조끼리 그리고 사설시조는 사설시조끼리 이렇게 묶어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동별곡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었고 거의 시험의 막바지에 갔었을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내용일지. 사실은 내용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당하는 문제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 우리가 현대 소설이라든지 혹은 뭐 현대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바로 고전시가보다는 좀 더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감동별곡은 내용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대어 풀이 없이 원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기 좋아하는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절 해석. 구절 해석은 내용일치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관동별곡도 마찬가지로 시어의 의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좀 오답률이 높았던 부분은 사실은 시조 영역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관동별곡 영역은 아이들이 좀 다소 어려워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문법입니다. 문법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문장 성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성분은 어디에 나오지 않냐면 교과서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특히 이 문법 요소랑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모의고사 유형보다는 내신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2학기 기말 문법 영역에서의 조금 특이점이었습니다. 한가람고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의고사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모의고사 유형은 앞에 보기에서 정보를 다 주고 그것에 대한 예를 찾는다든지 혹은 그 선택지에 대한 OX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문법 요소라고 하는 특수한 범위에 따라서 모의고사 유형이 출제 아직 아예 안 된 것은 아니지만 내신 유형이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2학기 기말의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한가람고 2학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가람고 2학년 내년도 과목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1학기 때는 모든 학생들 전체 문학을 공통적으로 수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학기. 아마 지금 한가람고 1학년 친구들이 모두 다 이것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학기는 독서와 고전 읽기로 나뉘어지는데 특히 고전 읽기에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고전 읽기는 2학년 1학기 문학 과목 내신이 2등급 이내로 바로 수강 자격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바로 고전 읽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한가람고 1학년 친구가 아마 선택은 다 끝났겠지만 만약에 고전 읽기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앞에 문학에서 2등급 이내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서를 듣게 되고요. 만약에 이때 2학기 때 독서를 선택을 했는데 1학기 때 등급이 너무 잘 나와서 2등급 이내로 다 맞았어요. 그럼 나는 고전으로 바꿔볼까? 요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독서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가람고 2학년의 좀 차이점 혹은 특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가람고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갈무리에서는 2021년 고2 개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2일 날 개강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여기서 보이다시피 바로 토요일, 일요일 9시에서 1시 반, 그리고 6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6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정규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고2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 즉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아마 일찍부터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정시를 준비하면서도 내신 때는 또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저희 갈무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을 2개의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내내 정규를 들을 수 있게끔. 자, 즉 내신 때에도 이제 정규, 그러니까 즉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를 듣다가 그 다음에 내신 때에는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이러한 2개의 반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좀 더 궁금하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갈무리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학기 기말 총평이 거의 끝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년 동안 굉장히 좀 어렵고 국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를 해야 했던 친구들이 아마 한가람고 1학년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주고 그리고 따라와준 저희 한가람고 1학년 친구들에게 일단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좀 전해주고 싶고요. 자, 그리고 또한 꾸준히 저희 갈무리 학원을 믿고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2학기 기말 한가람고 1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학원으로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가람고 1 2학기 기말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